요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얘들아. 지금 요 3단원의 문학이 다 이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흐름이 사실은 운문만, 운문, 시야, 시. 근데 오늘은 운문이 아니라 산문인데, 그 산문을 배우면서도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단원에서 최초의 소설 배웠지? 최초의 소설이 뭐였지? 소설. 최초의. 이생규장전이 최초의 소설.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생규장전이 뭘로 썼다 그랬지? 한문으로 쓴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최초의 소설이라고 불렀으면 궁금한 거야. 얘들아. 최초의 소설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튀어나왔겠네. 조선시대에. 그치? 그럼 조선시대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소설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을까? 요때는 우리가 설화라고 불렀어. 설화. 근데 설화에 가지수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나올 거야. 첫 번째, 오늘 배우는 신화가 있고요. 두 번째, 전설이라는 게 있고, 전설은 좀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민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바꾸고 올게. 다 좀 시원찮아서. 아까 바꾼다는 게 잊어버렸다. 그럼 다시 갈게요, 얘들아. 우리가 이생규전전 같은 경우는 최초의 소설로 인정을 받았는데, 옛날에 이 소설 이전에 우리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썼던 산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설화. 수필 말고, 수필은 찐이잖아. 설화는 가짜야, 가짜. 소설도 가짜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가짜 이야기 중에서는 우리가 설화라고 부르고요. 설화를 3가지로 나누면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승 방식을 보면은 다들 기록은 아니야. 다들 뭐로 전해졌을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기록이 된 것들이 좀 있고, 이 신화와 전설과 민담은 전승 방식이 조금 달라. 신화 같은 경우에는 전승의 범위가 얘 같은 경우에는 민족 단위야. 민족 단위.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우는 신화가 무슨 신화지? 주몽신화. 야, 주몽신화는 그래도 안 배웠어도 대부분 조금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그치? 근데 요 전설 같은 경우에는 민족 단위가 아니고요. 요거는 지역 단위. 조금 더 편하게 말하면 마을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마을 단위. 어느 마을에 이런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 많이 본 적 있죠. 또는 한창 이야기 들려준 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리하여 이곳 마을에는 이런 연못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러면서 얘기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막 이런데 이 얘기들. 그런 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이 존재해. 증거물이 뭐야? 꽤나 구체적이야. 그 마을에 그 연못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 산에 그 바위가 이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물이 꽤나 구체적인 게 특징이거든. 근데 신화도요. 증거물이 있어. 증거물이 있는데 그 증거물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야. 왜? 이리하여서 고려를 건국했다고 한다. 이렇게 끝나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둘 다 증거물이 존재하지만 하나는 좀 포괄적인 단위고 하나는 꽤나 구체적인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지금 계속 뭐는 빼먹고 있어. 민담은 쳐주지 않고 있지. 민담은 뭐냐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지. 어디 증거도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민담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배운다고 오늘? 신화를 배울 거라고, 얘들아. 신화는 민족 단위의 전승 범위고요. 굉장히 증거물이 포괄적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 쓰는 경우들도 좀 많아요, 얘들아. 우리 얘기 나온 김에 그 주몽신화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주몽신화 뭐 세운 거지? 고구려 세운 거지. 그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지, 얘들아. 일단 해모수라는 사람이 등장해. 사람 아니에요. 신이야, 신. 여기 천재가 등장해. 천재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느님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천재의 아들 누구? 해모수. 그리고 여기 하백이 존재해. 하백은 강의 신이야, 강의 신. 강의 신의 딸이 유화가 존재해. 그리고 해모수와 유화가 만나서 낳은 게 누구야? 주몽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주몽신화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첫 번째가
우리 영웅 이야기 소설의 약간 시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좀 해요. 다시 뭐라고 얘들아? 영웅 소설의 시초. 근데 이건 소설은 아니지. 소설보다 앞에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이 영웅 일대기라는 게 존재해요. 일대기가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일대기라고 해, 얘들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처음에 알 수 있는 거 뭐지? 야, 주몽에 혈통이 어때요? 이건 금수저를 뛰어넘었어. 그치? 장난 아니지? 그래서 첫 번째 영웅 일대기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무슨 혈통?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야, 근데 이보다 고귀할 수가 없어. 그지 않니? 아빠는 누구야? 하느님의 아들이야. 엄마는 누구야? 강의 신의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 고귀한 혈통이지. 근데 사실 좀 얘기를 좀 들려드리자면요. 해모수가 나쁜 남자야. 해모수가 이제 이 하백의 딸이 3명이 있었어. 하백의 딸 3명이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오라 예쁘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얘네를 거짓말로 막 속여가지고 자기네 집에 초대를 해.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어떻게 한 명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이 딸 3명이 눈치를 채.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첫째 유하가 잡혀.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게 돼. 근데 하룻밤 지내고 나서 해모수가 버려. 그래가지고 유아가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간 거지. 근데 이제 그 당시 너희 생각해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좋았지만 옛날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남자랑 같이 하룻밤 정을 통하면 어떻게 되지? 너무 더럽다고 소문이 나, 얘들아. 진짜 혼사길 망하고 이제 인생길 망하는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제 하백이 머리를 써. 유아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해모수가 이제 왔는데 하백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옳은 거라고 있어. 5마리 용이 끄는 마차가 있거든. 그래서 해모수를 술을 막 먹여. 대접한다고. 근데 너 하느님의 아들 맞아?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해서 하백이 예를 들면은 사슴으로 변신해. 나를 잡아봐라. 네가 진짜 하느님의 자식이라면 넌 날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하백이 사슴으로 변신해. 사슴으로 변신해서 막 도망가. 근데 해모수가 표범으로 변신해. 그래서 잡아. 그리고 또 얘가 만약에 까치로 변신해서 날아간다면 또 그 위에 담긴 독수리로 변신해서 얘를 잡아. 그래서 그걸 보고 하백이 와, 찐이네. 오케이. 이번 기회에 내 딸 그냥 여기서 결혼시켜버려야겠다. 왜? 지금 여기서 결혼 안 하면 내 딸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술을 막 먹여. 술을 먹인 다음에 해모수가 술 취한 틈에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차에 용이 끈 오른 거에다가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유화랑 해모수랑 다 넣고 묶어버려. 그리고 이제 오른 거를 채찍질해서 하늘로 딱 띄워보낸단 말이야. 근데 하늘로 가는 도중에 해모수가 술에서 깨. 딱 깨면 이거 안 되는데 나쁜 놈이죠. 그래서 유화의 비녀를 빼서 가죽을 찢고 다시 마차를 지상으로 돌려. 지상으로 돌린 다음에 나 진짜 나쁜 새끼 진짜. 어떻게 해요? 갈게 하고 자기 혼자 하늘로 올라가. 유아가 갈 데가 없잖아. 유아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아빠한테 가거든. 근데 아빠는 어때? 솔직히 아빠는 할 만큼 하지 않았니? 그래서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하고 내쫓아서 얘가 어떤 책에는요, 유아의 주둥이를 길게 빼서 이렇게 30cm 만든 다음에 이제 내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어쨌든 유아를 내쫓아서 유아가 갈 데가 없어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어. 그 헤매고 있다가 금화왕이랑 마주쳐. 그래서 금화왕이, 여기서 금화왕이 등장합니다, 얘들아. 하백하고 이제 관련은 없지만, 금화왕. 금화왕의 아들 7 왕자가 또 있어요, 얘들아. 알겠죠? 금화왕이 유화를 발견해. 그 유화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고귀한 혈통의 여자인 것 같아. 말은 안 해도. 그래서, 너 잠시 일로 와봐 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야. 데리고 가서 지내는데, 유화를 이제 방에다가 놔뒀거든? 근데 유화가 있는 곳마다 해가 비치는 거야. 근데 해가 자꾸 유화를 따라다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유화가 임신을 해,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봐봐. 유화가 임신할 때 뭐를 통해서 임신했다고? 그렇지, 태양이야. 그래서 우리 이 주몽신화 안에는요, 태양 숭배 사상이 깔려있다라고 얘기를 해. 너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신화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신화는 누가 만들어냈을까? 예를 들면 그 고구려의 사람들이 지어냈을 가능성이 높아. 자기네 민족의 우수성, 우월함을 약간 이제 돋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임신을 뭐로 했다?
태양으로 했다라는 거는요,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몽이 누구의 아들이야? 하느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또 무슨 화소가 있냐면 천손강림 화소라는 게 존재해요, 얘들아. 자, 어쨌든 태양 숭배 사상도 있고 그래서 유아가 임신을 해. 근데 태양으로 임신을 해? 야, 이거 상스럽지 않은데 일단 지켜봐 했는데 유아가 뭐를 낳아? 알을 낳지. 응? 들어보지? 니네 이거 안 들어봤어, 얘들아? 선생님, 저 들어봤어요. 손 들어봐. 뭐야, 재원. 자, 내려봐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야, 얘들아. 그래서 그래서 재밌게 듣겠네, 재원은. 유아가 뭐를 낳는다고, 얘들아? 알을 낳아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알을 낳는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난생이라고 얘기를 해, 난생. 난생설화라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난생이 뭐야?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이야. 근데 알에서 태어나는 왕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아. 박혁컷에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얘들아. 왜? 실제 아니에요? 아니지. 신화. 가짜라 했잖아. 근데 있잖아, 요즘에는 다른 학설이 좀 나왔어. 예? 이 알에서 태어난 게 어쩌면 진짜다. 근데 들어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배에 어디에 있지? 그 태반에 갇혀 있는 거 알지? 그 태반에 양수가 가득한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어떻게 해? 태반이 터지면서 양수가 쏟아지면서 이제 아이가 나오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이게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태반이 뜯어지지 않고 태반 채로 낳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대, 얘들아. 그렇게 태반 채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그걸 보면 마치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달걀도 보면은 그 병아리가 진짜 알에 들어있는 게 알 안에 약간 막 같은 거에 담겨 있잖아. 그래서 그 막채로 태어난 게 아니었을까라는 우김이 좀 있어.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썰이고. 자, 어쨌든 그래서 뭐에서 태어났다고 얘들아? 알을 낳았다고. 근데 야, 사람이 알을 낳았잖아. 우리 왜 사람이 알을 낳아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알을 낳았다라는 거거든, 얘들아. 이거 왜 얘기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박혁것의 왕처럼 우리 뭐가 많다고, 얘들아? 알에서 태어난 왕 이야기가 은근히 좀 몇 개 존재해, 얘들아.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낳았다라는 거는 얘가 처음이고 최초야. 없어. 왜냐면 대부분 그 알들이 하늘에서 새가 물어다가 날아왔거나 아니면 어디 숲속을 가다가 그 알을 주었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게 이 수로왕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사람이 낳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최초의 인생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책에서는요, 알이 어떤 모양이지? 둥그랗죠. 그래서 이것도 태양숭배 사상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번에 교과서에서는요, 이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태양으로 유아가 임신을 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 태양숭배 사상이 좀 깔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알에서 태어나는 거는 영웅일대기 구조에서 뭐에 해당해?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어떤 거? 기한 탄생. 평범하게 태어나지를 않아, 일단. 그래서 얘가 알에서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지. 근데 처음에 알도요. 자, 사람이 알을 낳았어. 어떤 일이야? 그 이상한 일 아니야? 그래서 그 마왕이 야, 내다 버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알을 딱 갖다 버리는데 보통 알을 그렇게 버리면 들짐승들이 와서 막 깨먹거나 해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오히려 날짐승, 들짐승들이 와서 품어줬대. 그 알을. 그래. 그래서 그 알을, 이거 이상한데? 야, 깨부셔. 했는데 아무리 도끼 같은 거로 내려쳐도 이게 안 깨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알이 아니다. 다시 엄마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유아에게 갖다 줬더니 알을 깨고 누가 나왔더라? 주몽이 나왔더라. 근데 생긴 거? 멋지더라. 활솜씨가 뛰어나더라. 머리도 똑똑하더라. 제자가인형 인물이야, 이 사람도.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아까 금화왕이 어떻게 했다고? 알을? 버렸다고. 여기서 금화왕이 알을 버리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을 버림. 알을 버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일 아니었어? 그지? 그래서 보통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뭐가 와요? 시련이 오게 돼 있어. 근데 그 시련을 꼭 조력자들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 시련 얘들아 어떻게 겪었지? 짐승들이 보호해줬어. 얘네가 다 조력자들이었던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리고 또 하나, 알을 버리는 부분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아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아 이거 굽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기아가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야. 버려진 아이. 알겠죠? 그 버려진 아이 화소가 등장하는 게 알을 버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짐승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무사히 태어나게 된 거야. 태어났는데 얘들 어떻게 했다고? 잘생기고 실력도 출중하고 특히 어떤 솜씨가 뛰어났다고? 활솜씨가. 야, 그때 당시는 수렵사회였어. 활솜씨가 뛰어났다는 건 생존에도 능했다라는 거거든, 얘들아.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얘가 잘생기고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바로 주몽이야. 이름의 유래가 그래요, 얘들아. 근데 잘 성장했지. 잘 성장하고 나니까 얘가 실력이 장난 아니거든. 근데 자, 금왕에 누가 있죠? 7 왕자가. 너 근데 그런 거 알잖아. 왕이 되려면 엄청 치열하단 말이야. 왕이 못 되면 죽을 수도 있어, 얘들아. 왜? 자기를 제낄 만한 위치에 있는 게 다른 왕자들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 7 왕자가 누구를 시기해요? 주몽을 시기해, 얘들아. 여기가 지금 대립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친구들, 그 다음에 요 친구들. 이해됐니? 그래서 얘네가 막 시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몽이 너무 뛰어나니까 왕이 이런 생각을 해. 허드렛 일을 맡겨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겠다. 그래서 마구간 일을 맡겨. 마구간 일을 맡기는데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유화가 어느 날 와가지고 마구간을 엄청 책짓질해. 마구간 자체를 소란스럽게. 그때 말들이 막 날뛰는 와중에 어떤 한 마리 말이 그 울장을 확 뛰어넘더라는 거야. 그럼 자, 다른 말들은 못 뛰어넘었는데 그 말은 뛰어넘었다라는 건 걔가 아주 다른 말들보다 능력이 어때요? 출중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화가 그 뛰어난 말 있지. 그 뛰어난 말의 혀 뿌리에다 가시를 박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애는 혀에 가시가 박혔으니까 먹는 게 어때? 잘 못 먹지. 그래서 이 말은 자꾸 못 먹으니까 점점 뱃싹 말라가고 꼴보기도 싫어져가고 되게 이상한 말 같아 보이는데 다른 말들은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씨 나한테 마구간 일을 맡겨 하기 싫어 하지만 얘는 또 성실한 아이니까 마구간 일을 아주 잘해서 말들을 잘 돌본 거야. 그래서 다른 평범한 말들은 어때요?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금왕에 감시하려고 허드렛 일도 열심히 하나 하고 왔는데 오 말들이 너무 훌륭한 거야. 근데 저기 구석에 한 마리 말이 어때요? 그지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 저 말은 너 가져라.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혀 뿌리에 있는 가시를 뽑고 잘 먹이기 시작해. 잘 먹이니까 그 말 어때? 좋은 말이었잖아 원래. 금방 회복하지. 그래서 얘는 좋은 말까지 갖게 된 거야. 그렇게 사실은 유아가 좀 준비를 시킨 것 같아 얘들아. 근데 책에는 그 부분은 좀 안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와중에 이제 7 왕자가 이 주몽을 해치려다라는 그 계획을 유아가 알게 돼. 그 유아가 뭐라 그래? 너 정도 실력이면 어디 나라 세울 수 있어.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몽이 누구누구와 같이 가냐면 오이, 마리, 협부라는 친구가 있어 얘들아. 요 3명과 같이 떠나게 돼. 근데 떠날 때 어라 안 되지. 저 보낼 수 없어 하고 얘네가 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뒤따라와. 뒤따라오는데 어때요? 어디 강에 딱 달아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왜? 말 타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 순간 얘가 뭐라 그래? 나는 하느님의 손자, 강의 신의 손자다. 나를 도와다오 하니까 갑자기 강에서 자라와 물고기들이 막 올라와서 다리를 만들어줘. 그래서 무사히 건너, 왜 웃어?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다리 삼아서 무사히 건너가. 근데 봐봐. 이 다리가 있으니까 뒤쫓아온 적들도 어떻게 했을까? 따라오지. 뒤쫓아온 적들이 따라오는데 이미 따라오는 중간쯤에 주몽은 다 건넜지. 그러자 다리가 다시 막 사라져서 거기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운 게 뭐다? 고구려다. 이해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화소들이 숨겨져 있는 거야.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비범한 능력이 있었고요. 비범한 능력 뒤에 뭐가 왔었지, 얘들아? 시련이 다가왔었지. 근데 그 시련을 도와주는 누가 있었어요? 조력자들이 있었지. 조력자들. 근데 사실 이 조력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시련을 겪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6번 시련을 극복하고 난 뒤에는요. 7번째 위대한 업적을 달성합니다. 그 위대한 업적이란 보통 어떤 일이에요? 나라 세우는 것쯤.
해줘야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하들 중에서 오늘 배우는 주몽신하는 어떤 신하다? 건국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할 만한 것들 얘기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는요, 화소라는 단어를 하나 좀 알고 지나갈게요. 화소가 뭐냐면 소재거리, 뼈대가 되는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잘 봐. 처음에 뭐가 나왔지? 유화가 태양으로 임신한 부분에서 태양 숭배 사상이 그 밑에 깔려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난생화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난생 뭐야?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가끔 어떤 책에서 좀 오바스러운 책에서는요. 이 주몽이 이제 좀 너무 간 것 같은데, 알에서 태어나는 게 약간 단단한 자신을 맡고 있는 걸 깨부수고 태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요, 어떤 세상에 있는 기존의 질서를 타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조금 더 비약적으로 설명하는 출판사들도 많아요, 얘들아. 자,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화소도 있고요. 또 하나, 얘들아, 우리 금왕이 이 알을 어떻게 했다 그랬지, 얘들아? 버렸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기아화소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느님의 자손이네. 그래서 천손강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얘들아. 천부지모 생각하면 좋아. 천부지모. 천부는 뭐냐면 아빠는 하늘에 있는 존재. 엄마는 뭐야? 땅에 있는 존재. 엄마가 어디였어요? 물론 신의 딸이긴 하지만 유아는 인간이고요. 땅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천부지모화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요 주몽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3대기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자, 뭐라고 얘들아? 3대기 구조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이야기가 몇 대? 3대. 어떻게 해서 3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주몽까지. 3대가 다 등장하는 신화다라고 해서 3대기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책으로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라서 기억이 더 잘 남을 것이고, 이거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또 비교해 주는 걸로 당군신화 한번 칠 거예요. 당군신화. 알겠죠? 당군신화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주몽신화에 대해서 다 했어, 얘들아. 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책으로 한 번만 짚으면서 반복하도록 할게요. 주몽신화 몇 페이지인가요? 242요. 네, 242. 책도 안 폈었네, 우리. 자, 242 주몽신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요 단어는 일단 왜 하는지부터 241페이지로 갑시다. 241페이지. 이거 왜 한다고, 얘들아? 고대 문학의 흐름. 고대 문학의 흐름인데, 다른 것들은 다 시가 나와 있는데 산문 유일하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시 문학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뒤쪽으로 넘어가 보자. 주몽신화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좀 빠르게 나갈 테니까 잘 쫓아오도록 합니다, 얘들아. 가부터 얘들아, 기승전결로 이야기 되려나 보네. 그지? 자, 고구려는 졸본 부여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거죠. 나 여기 지금 왜 읽는 줄 알아, 얘들아? 내가 줄거리 다 떠줘서 니네가 이거 안 읽을까 봐 읽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네? 자, 할게요. 자, 졸본주는 요동 경계에 있는데 어떤 책에, 고려본기라는 책에는 이렇게 돼 있다. 시조의 동명성제의 성은 고시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서 북부여의 왕 해부르가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르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아, 그러면 저 순서를 이렇게 썼어야 되겠네. 요걸 다시 써볼까? 요거 해부를 내가 빼먹었네요. 해부르의 다음이 누구였어요? 금화왕. 금화왕의 아들이 7 왕자가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다시 가야겠네요. 요렇게. 그죠? 네, 얘도 3대가 나왔긴 했네요. 자, 계속합니다.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르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금화는 그때 우발수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누구겠어? 유화를 만난 거야, 얘들아. 됐니?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입니다. 얘들아, 하백의 딸입니다라고 밝히는 부분.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누구겠니? 주몽.
이씨. 해마수. 해모수를 만났겠죠.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에 있는 집으로 유학하여 사통을 하고 절을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 따른 것을 꾸짖어서 이곳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만은 괴이하게 여기서 유아를 방 안에 몰래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얘들아, 우리 좀 진하게 체크를 한번 해야겠다, 얘들아. 우리 거기에 햇빛에다가 형광펜. 햇빛 형광펜 치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무슨 화소 써 있어요? 태양 숭배 화소. 태양으로 임신을 했어. 천신 숭배 화소. 천신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신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서 또 비추었다. 이로 임신을 해서 알을 하나 낳았는데 알에다가 형광펜. 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난생화소. 이거 다 이해되죠? 자, 왕이 이 알을 누구한테 줬다고? 개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얘들아 봐봐. 시련 보입니까? 네, 시련에다가 형광펜 쳐야지. 이거 기아화소라고 써 있는 거 보이나요? 기아가 무슨 뜻이라고? 버려진 아이. 됐죠? 네. 모두 먹지 않았고 길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피해갔으며 들판해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얘들아, 우리 안 한 거 하나 있네. 조력자들이 다 누구였어요? 그 동물 양육, 조력자, 동물 양육에다가도 형광펜 치시면 돼요. 여러 가지 화소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왔으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다시 깨뜨리려고 했으나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학에 돌려주고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얘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니 얘들아? 네, 아직 넘기지 않습니다. 243페이지 갈게요. 자, 이 작품에 나타난 화소 보입니까? 네, 태양숭배, 천손강림, 난생, 기아, 동물양육 여기 다 이해됐어요? 괜찮니? 네. 자, 근데 여기 써있다. 맨 아래. 소재의 신화적 상징성과 의미. 햇빛은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태양숭배 사상과 천신숭배 사상 이해됐죠? 야, 근데 아래 써있어 이거. 밑줄. 현존하는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함. 이거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거지. 그지? 너네 출판사에서도 하고 있네요, 얘들아.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겨우 7살의 용모한 시력이 비범했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100번 쏘아서 맞출 수 있었다.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으므로 이름을 삼았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에 기승에서 승 끝나고 전으로 가겠습니다.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놀았어요. 하지만 어때요? 얘가 너무 훌륭해. 그리고 이상하게 태어나서 불안해.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도모 일찍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실현을 보여주는 거죠.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는데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서 마르게 하고 선생님 얘기랑 조금 다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얘들아.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어서 살찌게 했다. 그래서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다. 너 떠나라. 자, 그래서 오이 등 3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리, 마리, 협부 3명의 조력자들을 같이 와서 물 앞에 왔어. 그래서 물에게 말을 하죠.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다리 만들어줘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또 동물들이 도와주네요. 다리를 만들어 건너가 주게 했다. 그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에 오던 적들은 쫓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졸본주에 이르러서 마침내 도읍을 정하였으나 미처 궁을 짓지 못하고 비르수에 가서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다. 이때가 14살인가 그랬대. 어마어마하죠? 자, 계속할게요. 성을 고시로 삼았다. 이때 주몽, 12살이네, 얘들아. 미안해요. 14살인 줄. 자, 12살이었는데, 한나라 효원제에서 건소 인형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때 이랬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났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네. 자, 245페이지에서 여기 중요한 거 형광펜 하나 드릴게요. 영웅 일대기에다가 형광펜 딱. 근데 이거 본문 보면서 어딘지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첫 번째, 고귀한 혈통. 두 번째, 비정상적 출세. 어린 시절의 고난이 어떤 거였지? 알 버린 거 말하는 거야. 탁월한 능력. 그 다음에 성장 후 위기는 뭐지? 7 왕자들이 시기에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극복하고 뭐 했다? 위협. 고구려를 세웠다. 그래서 이거는 건국신화다. 근데 있잖아. 저 영웅 일대기 구조 있잖아요. 저 영웅 일대기 구조가 조금씩만 바뀌거나 어떤 한 부분이 생략되기도 했지만 저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영웅 일대기 소설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중요해 얘들아. 세 번째 표. 건국 신화로서 작품이 지닌 의미 보입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왜 만들었을까? 자기 나라를 돋보이게 돋보이게 하는 거야. 돋보이게 하면 어때? 그 고구려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만들었어. 우리나라 왕은 그냥 사람 아니야. 하면서 뭐라 그래? 저기 옆에 주영이 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기주들 아이고. 그러면서 뭐야? 자부심 생기지? 정체성 생기지? 그럼 얘들아 이런 거 생기면 뭐가 강해져요? 소속감이 강해져. 공동체적 연대감이 세진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럼 거기 그 내용이 여기 다 박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몽에게 비범한 능력을 부여하여 얘들아 신화적 정당성에다가 네모 박스 하나 쳐주시고요. 자, 주몽의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고요. 신성한 국가로서 얘들아 고구려의 정체성 확인에다가 네모 박스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부심 네모 박스, 공동체적 일체감에다가 네모 박스, 요렇게 건국 신화를 만들어내는 의미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와, 천송, 강림, 난생, 기아, 태양 숭배 등의 신화적 화소에다가 네모 박스 쳐주시고요. 영웅일대기에다가 네모 박스 쳐주시고요. 자, 후대 영웅서사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됐나요, 얘들아? 네. 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다 했어요, 얘들아. 246페이지에 1번. 너무 많이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이요. 네모 박스 한 번만 읽고 빨리 넘어가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건국신화란 나라의 기원, 시조, 건국 등을 신성화한 이야기들. 신성화에다가 네모 박스 한번 치세요. 야, 이보다 신성하게 더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치? 신성화한다라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행위가 신적인 위상으로까지 떠받들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국신화는 특정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면서도 그의 건국 행위를 신성하고 그를 신격화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왜 하냐? 자, 우리 자부심에다가 네모박스 쳐주셔야죠. 정체성 네모박스 쳐주시고요. 공동체적 일체감 반복하죠? 네모박스 쳐주시면 앞에서 네모 친 것들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 알 수 있고요. 247페이지에 다른 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다른 글은요. 자, 요것도 우리 오늘 할 거예요, 얘들아. 자, 요 바리대기, 바리공주라고 나와 있네. 이게 주몽하고 사실 나는 여기서 이 바리공주가 나오는 것보다도 단군 신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바리공주의 줄거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내용이 좀 너무해. 오구대왕이라고 있는데 이 오구대왕의 와이프가 있잖아. 근데 그 와이프가 사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 너 일찍 결혼하면 딸만 낳는다? 근데 그 당시에는 딸만 낳으면 돼, 안 돼? 특히 야 왕과 결혼했는데 아들 생산이 최대의 의무란 말이야, 얘들아. 근데 그걸 어기고 일찍 결혼했어. 일찍 결혼했더니 와우 계속 딸만 낳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글 써있잖아. 바리공주는 오구대왕의 몇 번째 딸이다? 와우. 그럼 이미 딸을 몇 명 낳은 거야? 6번 낳고 7번째도 낳았는데 7번째도 딸이야. 그래서 이들이 바리공주를 버려요. 바리공주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키워. 근데 이 부부가 애를 버린 죄를 받아서 병이 걸린 거야. 그 병이 걸려서 어디 막 여기 어떤 책에서는 저승이라고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괴물이 지키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괴물이 지키는 곳에 어떤 꽃과 샘물이 있어. 그걸 먹으면 낫는데. 그래서 우리 여섯 공주한테 엄마 아빠를 좀 위해서 그 약을 좀 구해다 다오 했는데 그 여섯 공주가 다 거절해요. 그래서 이 왕 부부가 어디를 쫓아가? 바리공주 자기들이 버린 딸한테 가서 우리 약 좀 구해다 줘 했더니 주인공이잖아. 착해 안 착해? 착하지. 그래서 예 제가 구해올게요 해서 어마어마한 모험과 전투 끝에 괴물이 사는 곳에 가서 그 약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 죽었어. 근데 그 약으로 어떻게 먹여가지고 죽은 엄마 아빠를
다시 살려내는 것까지. 아, 옛날 이야기니까요. 그런 이야기야, 얘들아. 그런 이야기가 그냥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네. 자, 그 얘기 선생님이 다 했으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 친 부분만 좀 읽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바리대기는 누구의 딸이라고? 왕의 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글이 여기 왜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여기 있는 이 주몽신화와 이 바리공주 신화를 뭐 하는 거야? 공통점 비교하려고 놔둔 거야.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영웅 일대기 구조. 됐니?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딸이야 하고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버렸다고. 거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 시절의 고난. 됐니, 얘들아? 자, 근데 그래서 얘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와서 야, 나 약 좀 구해다줘 했더니 얘가 거기로 떠나는 길목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했대요? 구원해줬대요. 얘들아, 착해요. 그리고 어쨌든 다 무찌르고 얘가 그 약을 구했대요. 그 약 구한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위기 극복과 성공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얘들아? 네. 근데 사실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해서 선생님 봐봐. 얘가 그 마귀가 지키고 있는 곳에 간 거잖아.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나랑 결혼해서 아들 7명 낳아주면 약 줄게. 그래서 바리공주가 오케이. 그래서 아들 7명 낳아요. 아들 7명 낳고 약을 구해갖고 온 거야. 그 사이에 부모님 죽은 거고, 얘들아. 알겠니? 얘기가 엄청 스펙타클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을 살렸어요. 자, 이후에 바리공주는 죽은 이들을 저승으로 편한 인도하는 신이 와우! 얘들아, 바리공주가 뭐가 됐다고? 아니, 신이 됐다고. 그리고 바리공주의 아이들은 뭐가 됐다고? 별이 되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신격화시키면서 끝난 거야, 얘기가. 이해됐어요? 네. 요런 이야기가 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바로 1번 읽어볼게요. 주몽과 바리공주는 모두 얘들아 고귀한 혈통에다가 네모 박스. 디테일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몽과 바리공주는요, 얘들아 고난 극복하고 위험 달성에다가 네모 박스. 자, 디테일은 패스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와 있다? 바리대기 공주 얘기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설화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조금 안 나와서 아쉽기는 한데요. 이 바리대기 공주는 여기서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화로 좀 구분짓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해요. 상관없어요. 자, 그럼 바로 이번엔 너희끼리 하시면 돼요. 슈퍼맨 이야기니까요. 근데 자, 여기서 내가 원래는 뭘 하고 싶다 그랬지? 단군 신화 하고 싶다고, 얘들아. 네, 그래서 단군 신화는요, 선생님 또 갖고 왔어요. 자, 단군 신화 받도록 할게요. 이거 어딨냐? 자, 요거 한 장씩 받으세요. 노노노. 아니야.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 할 거면 왜 복사했겠어요? 자, 선생님, 잠깐만, 내 프린트가 없네. 지금 누구야? 태경아, 이거 일시정지 한 번만.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야, 근데 이거, 요거, 여기다가 좀 비교 좀 해볼까? 요건지 내용 아니까 지워도 되지. 응. 네. 여기 또 복잡하니까 지울까? 요렇게. 우리 지금부터 요 라인 무슨 신화? 단군 신화. 주몽 신화. 우리 지금부터 뭐 한다고? 단군 신화. 이거 조금 선생님 좋아하는데. 조금 선생님 니네 안 겪어봤지, 그러면? 조금 선생님 1학년 가셨더라고. 약간 종교하시는 선생님 있잖아. 그분이 단군 신화 나면 엄청 좋아하시거든. 단군교 오셔가지고. 자, 보자, 얘들아. 처음에는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나와요, 얘들아. 근데 환인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자기 아들이 인간 세계에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 내려가서 한번 다스려 볼래? 홀! 해갖고 환웅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그래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곰과 호랑이가 나와, 얘들아. 많이 들어봤지? 곰과 호랑이가 와서 저도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빌어.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지?
100일 동안 쑥과, 야, 진짜 호랑이하고 곰한테 너무한 거야, 그치? 자, 곰과 호랑이한테 어두운 햇빛이 비치지 않는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는다면 너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둘이 시작을 했어. 스타트 했는데 누가 뛰쳐나가? 호랑이가 21일 만에 뛰쳐나가요, 얘들아. 뛰쳐나가서, 근데 누구는 견뎌? 곰은 견디지. 그래서 곰이 누가 됐다고? 웅녀가 됐다고. 얘들아, 그 웅녀가 웅녀가 돼서 또 뭐라 그래?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해요? 애기 낳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감복한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신하여서 결혼을 해.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야? 그렇지, 단군. 그럼 잘 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구조라 그랬지? 3대기 구조. 근데 여기도 지금 요렇게 묶으면 몇 대야? 3대기 구조. 그래서 주몽신화와 단군신화의 공통점은 뭐다? 다 3대기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혈통이 어때요? 특이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천부지모라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 천부지모야? 아빠는 하늘의 사람, 엄마는 땅의 사람. 이해됐어요? 그래서 천부지모 화소도 똑같아요, 얘들아. 그래서 이 단군신화와 주몽신화의 공통점은 이렇게 세 가지를 따릅니다. 자, 뭐라고 얘들아? 첫 번째, 3대기 구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천부지모입니다. 물론 이건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다 뭘 세우지?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건국신화라는 것도 공통점. 이렇게 애들이 공통점이 많아.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어. 뭐게? 그렇게 디테일 말고. 비슷해. 영웅일대기 구조를 따르지 않아, 얘는. 단군신화는 영웅일대기 구조가 아니야. 하지만 얘는 영웅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까지 비교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게 여기에 좀 잘 나와 있어요, 얘들아. 우리 지금 어디로 보냐면, 선생님, 얘들아, 얘기 다 해줬기 때문에 요 텍스트는 읽지 않을게,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얘들아. 그럼 야, 이 단군신화는 누가 지어냈을까? 단군신화. 이 단군신화는요, 옛날에 왜 있잖아, 우리 토테미즘이라 그러지. 예. 동물 숭배하는 거. 옛날에 부족들에서 곰을 신성시하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신성시하는 부족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걸 누가 지었을까?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지어냈어. 근데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하고 사이가 어땠을까? 그렇지, 나빴던 거야. 그래서 호랑이는 니네가 섬기는 호랑이, 어이구, 결국 인간도 못됐네. 참을성도 없기는. 이런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이것도 같은 효과예요. 내가 이거에 속하는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소속감을 공고히 하는. 이해됐죠? 자, 우리 괄호 1번 읽겠습니다, 얘들아. 건국신화 속 주인공들은요,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협을 이룬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단군은요, 천재의 손자로서의, 얘들아, 우리 거기 내 필기가 살짝 들어가서 좀 지저분하죠. 자, 괄호 다시 한번 쳐줄까요? 천상의 존재인 환웅과 지상의 존재인 웅녀의 결합, 괄호 닫아주시고요. 거기 지금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천부지모예요. 고조선을 건국하여, 얘들아, 고조선 건국에다가 괄호 쳐줄까요? 고조선 건국 뭐예요? 이것도 공통점이지, 얘들아. 주몽 또한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에 따른 유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골격과 외형의 영토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군남 고려. 그리고 이거 두 개 공통점은 천부지모 그리고 뭐가 있다고 얘들아? 건국신화랑. 근데 여기 안 나온 거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 얘들아. 3대기 구성. 근데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277페이지 왼쪽 사이드 보시면 거기 지금 선생님 체크해놓은 거 보이니, 얘들아? 3대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천손하강, 천부지모도 체크되어 있죠, 얘들아. 됐니? 네. 자, 그럼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넘어가시면은요, 나 요것도 하나 좀 얘기해주고 싶어. 봐봐. 279페이지에 지금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 발이대기 나와 있죠. 그래요. 위에 있네요. 잘했어요. 발이대기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네. 요거 발이대기랑 이거 왜 비교하냐 이거야, 얘들아. 자, 우리 거기 오른쪽에 주인공 일대기 비교하기 보입니까, 얘들아? 네, 거기만 읽어볼까요? 주몽신화와 서사구조가 유사한 얘들아, 영웅일대기 구조에다가 네모박스 쳐주시면 되겠네요.
영웅 일대기 구조. 주인공의 일대기 비교하기에 있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동명. 동명왕편. 동명왕이 누구야? 동명이요. 동명왕이 주몽이야. 네. 우리 지금 오늘 뭐 배웠지? 동명이요. 주몽신화 배운 거야, 얘들아. 그치? 이거 똑같은데, 그래, 갈래가 좀 달라. 동명왕편은요, 얼마든지 보기 텍스트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할 거예요. 자, 보자. 이게 얘들아, 핵심 정리 파트만 볼게요. 동명왕편, 이규보. 얘들아, 갈래가 뭐라고 나와 있어? 시에다가 동그라미.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뭐였지? 주몽? 신화였지. 네. 똑같은 인물인데 하나는 시로 전해지는 거고 하나는 산문으로 전해진다는 거야, 얘들아. 이래서 비교하는 걸로 좀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서사시다. 얘들아, 우리 좀 이상한 말 있지? 서사시라는 말. 우리가 보통 배우는 시는요, 서정시라고 해. 개인의 정서를 노래했다 그래서. 근데 얘는 무슨 시라고? 서사시. 서사시가 뭐냐면 약간 영웅 일대기로서 줄거리가 느껴지는 시를 우리가 서사시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술 비교하기 보이나요, 얘들아? 네. 요것만 읽을게요. 주몽신화는요, 고구려를 세운 일화를 이야기했는데요. 동명한편에는요, 탄생 이전부터의, 자, 그러니까 주몽신화는 약간 행적 위주거든? 근데 동명한편은, 그 동명왕의 어떤 행적을 다 찬양하는. 이해돼요? 차이가 뭔지? 그냥 우리 주몽신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쫙 풀어줬잖아. 물론 신성화됐긴 했지만, 신격화되긴 했지만, 근데 동명한편은 뭐냐면 이 사람의 행적 위주를 막 이렇게 찬송하는, 예찬하는 그런 위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주몽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적 자긍심에다가 밑줄, 결속력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명한편이라는 거는 이 내용을 더 공부하기보다는요, 동명한편도 주몽의 이야기구나. 근데 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요런 게 있구나라는 배경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으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네, 애쓰셨어요. 자, 요 정도 하면은 우리가 주몽신화의 어떤 서브들까지 다 예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애쓰잖아요. 뭐라 안 하잖아.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몽신화는 좀 마치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태경아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